2월의 찬바닥 위에서 노모의 통곡은 그칠 줄을 몰랐다. 지난 40년간 아들의 생사 확인을 위한 눈물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내 새끼 살려내, 내 새끼 살려내, 내 새끼 살려내라고. 내 새끼 살려내라, 내 새끼. 62년 큰 돈을 벌어오겠다며 나선 아들. 북탁공작원 HID 요원으로 갔다는 사실만 후에 확인했다. 내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고 왜 안 해주나? 10년 동안 이렇게 18살에 영민하던 아들. 아들을 보고 죽게 놀아던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노모는 아들의 사망 신고를 내지 못했다. 아직 아들의 죽음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폭폭해서 죽었어. 북파된 아들을 그리는 노모의 40년 묵은 한은 풀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보고 죽고 저갈 때는 그러면 살고 좋은 생각이 없어. 첫째는 살고 좋은 생각이 없어. 죽었으면 싶으면 그만밖에 없어요. 이거 저거 안 보고 죽었으면. 60년대 요원들의 대대적인 훈련 캠프는 설악산. 육군 첩보부대 HID 소속의 일명 죽음의 설악산 개발단이었다. 두 눈을 가리고 실려온 사람들은 젊은 민간인 자원자들이었다. 엄청난 포상금과 생명수당, 그리고 취업보장에 이르기까지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 하고 또 그것을 일정 기간 공작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사회에서 뭐 그야말로 그때 당시 그 사람들 말을 비유해서 한다면 뭐 권총을 차고 사회 후방에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업을 보장하겠다 하고 경제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보장하겠다.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부의 기준을 보면 그럼 그 부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장관급 대우다. 이 생계비로 이렇게 하도 살 오래돼가지고 7천에서 거진 1억 그 이상이 됐을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연간 얼마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 당시 그 돈 같은 거 엄청나거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 있거든요. 근데도 그게 기가 속이다. 그리고 그게 갔다 오면은 군대도 면제해준다. 다 해준다 그랬어요. 전부 다. 뭐 정가에 있는 것도 다 말소시켜준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방황하는 젊은이들 또는 각 교도소 소년원 이런 데에서 감언이설로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국가에서 당신 가족들에게 생계보장을 하겠다. 그 엄청난 액수를 제시하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60년대 중반까지 모집 대상은 주로 시장민이었다. 그러나 모집이 강화된 68년 이후 5년여 동안 대상은 현격히 달라졌다. 실업자와 불량배, 명막군에서부터 도격적인 사형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밑바닥 인생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주로 물색이었다. 서울역 쪽으로 가는데 붙들더라고요 그때. 육군 하사관인데 갈 생각이 없냐. 그때 당시 나이가 있고 그래서 저도 갔다 오면 해병대나 뭐 해군 이쪽으로 지원할까 이래가지고 생각 중이었는데 일단 들어가면 가족 생계는 갖다 문제 없고 또 제대에서 만약에 퇴사해서 나오게 되면은 뭐 많은 갖다 금전적으로 갖다 혜택을 준다. 모집을 맡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은 물색관들이었다. 그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원성의 대상이 되어온 물색관을 어렵게 취재했다. 노동자 합숙소로 갈 땐 노동자처럼 하고 접근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양복을 좀 입고 가서 할 때는 양복을 입고 가야 되고 그런 사람하고 대면할 때는 어떤 때는 다방에서도 만난 적도 있고 근데 다방은 노출될 우려가 많으니까 또 미행을 당할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많이 이렇게 끓는 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냐 공동묘지 같은 데 만난 적도 있고 모집한 인원은 그 몇 년 동안이면 한 200~3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미기환자가 더 많죠. 68년 한 해만 해도 4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모집됐다. 거기엔 조국의 이름으로 내건 물색관들의 약속이 있었다. 공작 그 사람을 어디까지나 이제 그쪽을 가서 뭐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너 갔다 오라면 안 가니까 내가 만일에 성공으로 온다면은 너한테 이런 보상은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는 했죠. 근데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은 줬나요? 근데 그거는 주고 안 준 거는 저는 그 단계에서 저 물색 단계에서 지금 끝났으니까 그 단계는 모르죠. 얼마나 주고 나가는지 그건 모르죠 저는. 계약서 같은 거 쓰고 이런 건 기억나십니까? 계약서는 전 그건 모르겠어요. 교도소 가는 거 싸우고 배치해주고 넌 아주 그냥 건강하니 그때 지금 사형수 받은 사람을 내가 꼭 물어봤으니까 걔는 이성군에서 나온 사람한테 면제를 시키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사를 하고서 애들 풀어줘서만 다 면제시켜주고 살게 해줬을 건데 이걸 한 번 더 오라 들어가서 6번째 다 죽였다. 한 번 더 지뢰 밟아가지고 다리 잘라들고 하고 있으면 다음 번다 죽였어. 모집이 강화된 건 남북관계가 긴장되던 68년 북한의 특수부대원 31명이 서울 세검정까지 침투했던 1.1 사태가 그 계기였다. 우리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로아지 뗄 임무고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이제 특공대야. 소위 육군, 해군, 공군 다 왔어. 가서 계시다. 인사군대 부시고 김새를 때려 죽여버리고. 사건 후 박정희의 특별명령이 떨어졌다. 북파 특수부대 중장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김형옥과 이철이가 맡았다. 새로 강화된 사각반은 지상 단기공작 부대였다. 휴전선 통과를 위해 산악훈련에 매달렸다. 365일 정규군의 2배 속도로 달리는 맹훈련이었다.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지옥의 훈련 캠프.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그곳에서 대원들은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않았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 돼지라 불리며 차라리 임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이들. 죽음을 초월한 시간이었다. 경사를 갔다가 30km를 메고 뭐 시간 내들어오기 때문에 무리하게 뛰어내리는 거지. 뭐 산이 웬만하면 소나무 같은 거 그냥 굴을 넘어서 막 이렇게 뛰어내려오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실제 뭐 걸어서 뭐 올라가거나 이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고참이나 지휘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 목봉에다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그냥 엉덩이를 찔러가면서 독촉을 할 정도로 뭐 인간 이하지. 그것은 인간으로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이지만은 차라리 그러니까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대다수였고 실질적으로 구보를 뛰다가 산에서 그냥 절벽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냥 다이빙해서 떨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 병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 자체가 그 무기죠. 그럼 어떻게 한 시간에 여기를 갖다 35km, 1500km 들겠으면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니죠. 허리야 개발단 사람들은 다 아플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가졌냐고 그 병원에서 진찰이 안 날 정도니까. 그리고 임무 완수 시간은 대개 야간 하루뿐. 야음을 틈탄 제한된 시간 안에 고압산과 지뢰, 그리고 수시로 위치가 달라지는 특정 장애물을 뚫는 훈련이 반복됐다. 실제와 똑같이 재현된 침투 공작 훈련이었다. 탈출은 엄두를 낼 수 없도록 훈련은 가혹했고 그런 속에 삶과 죽음의 경계는 늘 그들 앞에 있었다. 기둥에 묶어놓고 눈 가리고 60년대 영화처럼 권총으로 쏘아대면서 이제 넌 죽었다, 소정원은 죽었다,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탈하다 잡히면은 그 기둥에 나무 기둥에다 세워서 뒤로 묶어놓고 팬티만 입혀놓고 그 광활한 벌판에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부나 거기서 우리말로는 소존매라고 그래요. 속꼬리를 말려서 새칙을 맞는 건데 이걸 물에 불 풉니다. 그래야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다. 사격장에서 죽는다. 죽든 말든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살해하거나 이런 데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또 혹독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 죽는 거나 살아있는 거나 뭐 비슷하게 느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살자가 속출하고 배가 고프니까 벌집을 찾아서 그냥 그걸 파다 보면 벌이 쏘고 앞에 한 번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벌집 위로 층층이 돼 있어요. 그걸 그냥 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뱀 같은 것도 일반인들은 못 먹을 거예요. 도마뱀이 참 그래도 배가 불러요. 얘가 그냥 도마뱀은 잡으면 꼬리를 잡으면 떨어지지만 배를 잡아요. 머리를 한번 탁 치면 기절합니다. 그럼 머리부터 여기 넣으면은 지가 기어 들어가요. 이거 한 10마리 잡으면 배가 불르고 가죠. 뱀이 다람쥐를 잡아먹었다 들쥐를 잡아먹을 때 껍질을 쫙 뜯으면 상자에 다 보입니다. 털이 안에 들은 거. 그것도 아까워서 그대로 그냥 다 삼키는 거예요. 통째로. 휴전선 너머의 북한 땅은 신고망이 잘 짜여져 접근 자체가 어려운 사회였다. 무서운 속도로 장애물을 들어 정확히 목표 지점을 공격하려면 독도법 또한 중요했다. 평양 등 주요 목표 지점의 지도는 비율별로 다 외워 언제든 눈앞에 그려냈다. 적진 깊숙한 곳에서의 공작. 주 임무는 살상과 요인 납치, 그리고 문서 탈취와 시설물 폭파 등이었다. 죽음을 영광이라 각인시키며 버텨냈던 몇 년. 살아남은 요원은 거의 없었다. 한경도 원산경찰서도 내가 쳐들어가가지고 경찰서를 부수고 임무가 뭐 김책공업대학 뭐 평양 위주로 많이 했고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는 그 방카를 못 세우게 돼 있는데 신형 방카를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세웠다고 뭐 그것도 없애는 거고 또 비행장 쪽도 또 손도 봐야 되고 전부 다 북방 한계선 그게 갇혀있고 다 넘어가요. 38선은 그냥 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들어야 되고 지대가 낮으니까 보여요. 인계철선에다가 목함 지뢰에다가 엄청나게 위에 대응 지뢰에다가 뭐 야 저기를 내가 어떻게 들었냐. 그만 나 죽어서 살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임무 수행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 되는데 오직 무슨 날 그날까지 지키는 겁니다. 해상을 통한 공작도 활발했다. (55년) 해군은 첨보부대 UDU를 창설해 해안 침투 공작을 펼쳤다. 설악단이 비무장지대를 통한 단거리 침투였던 반면 UDU는 동서 해상을 타고 먼 거리로 침투했다. 해상 침투는 기상 상태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살상과 탈취, 폭파에 성공하더라도 기상이 나빠 모선이 뜨지 못하면 체포되거나 자폭해야 했다. 살아남기 위한 죽음과도 같은 훈련. 북한 공작선과의 교전도 적지 않았다. 모닥보자 조작술, 항해술, 또 적정 병기 사용법, 또 장애물 침투법, 또 모사, 은신, 납치, 살해, 뭐 이런 여러 등등 첩보 생활에 필요한 거는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마친 UDU 요원들이 북한을 기다리던 한 안전가오. 지금은 폐허로 변한 이곳에서 요원들은 북한의 인근 도서 지역들을 내다보며 생의 마지막 순간을 예비했다. UDU는 다양한 루트로 침투했다. 동해상으로는 원산과 청진, 나진해까지 이르렀고 서해상으로는 월산 앞바다에서 압록강 하류까지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수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유디유들이 숨겨진 전쟁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무리한 훈련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귀결되기도 했다. 75년 유디유 요원들의 무장 반란, 월미도 사건이 그 한 예였다. 72년 남북 공동성명으로 공작 활동은 멈춘 채 가혹 행위만이 계속됐던 탓이었다. 생활하면서 그 마음속에 웅얼해졌던 감정들이 그런 것들이 뭔가 이걸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뭐가 좀 우리가 이런 모든 게 다 보안이고 우리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생활한다고 그러지만 이건 아니다. 기본적인 인간 대우가 전혀 무시당하는 이런 생활은 아니다. 사정없이 얼굴 기타 데는 사정없이 그 감정적인 어떤 구타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생활 매일매일 이어져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희망이 없었다는 거. 앞서 71년엔 인천 신미도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1.1 사태로 창설된 신미도 부대는 2년 넘게 혹독한 훈련만을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24명의 요원은 서울로 난입해 교전을 벌이다 결국 자폭했다. 군병과 민간인 6명도 함께 희생되었다. 저의 그 약속을 했던 약속 이행이 안 되니까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질질 시간만 끄니까 시일만 끄니까 애들이 이제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폭발한 거죠, 한마디로 하면. 살아남은 북파 공작원들에겐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난과 냉대와의 씨름이었다. 지원 당시 혹하게 했던 약속은 누구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완전 철거를 앞둔 달동네 난고. 설악단 출신의 이재용 씨는 이주비가 없어 비어가는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 아들과 아내를 두고 꾸려온 20년 달동네의 삶. 이젠 영세민 근로도 어려울 만큼 온몸은 후유증으로 망가져 있다. 조국이 있으니까 조국이 우리 내팽개치고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군대가 고른 게 다 고른 겁니다, 사실은. 나와가지고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군대에서 아직 운명이 다 고라서 저는. 나오자마자 얼마 있다 다리가 아프고 계속 처리해가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배반감은 잊혀지지 않았다. 최소한의 월급도 없었고 북파 경력자란 낙인과 출국 금지자란 고리표가 달려 취업도 불가능했다. 문제죠. 그리고 공작원이라고 해서 월급이 안 나간 게 아닙니다. 공들은 조종원이 찌먹었던 거, 공부셨으면 찌먹었던가, 찌먹었지 왜 안 줬냐는 얘기. 옛날 저기는 국방비 40%를 첩보부대에서 썼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로지 조국이라는 이름 하나에 젊은 목숨을 내걸었던 그들. 그러나 달라진 사회에서 그들은 이미 사회 부적응자였다. 군 경력마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전과자들이 되어간다. 나와서 공수부대 애들이 건들길래 한 6명이 건들었어요. 근데 그냥 자빠지더라고요. 여기 있을 때는 내 힘을, 괴력을 몰랐어요. 때리면 진나이 6주, 8주, 12주 나와보니까 손도 못 대고 어디 가서 때리면 병시간도 맞아야 되고 때리면 걸려 들어가고. 주위에서 전부 저놈은 이북 넘어간 놈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사회 사람들 자세히 모르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내 체력이 좋고 사회 적응 훈련이 전혀 없이 내 동물한테 쳐져가지고 사회 나와 살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력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평야 뻗는 거 아닙니까? 건달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월을 30여 년이 넘게 지냈어요. 제가 폭력 벌금 전가가 한 20개 돼요. 그 중에서 애국은 전가가 5개가 돼요. 애국은 받지 말았는데 자식들아 너희들 왜 받으러 오냐. 그래갖고 또 그것 때문에 가서 중대장 한 방 걷어보니까 또 가서 벌금 물고 나와야죠. 집에 가서 정금도 못 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울떡증이 나요. 내 자신이 왜 이리 살았는가. 아지독사하고 뱀 무심 가지고 뱀 끼고 와서 나는 그대로 막 씹어먹어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뭐 생명 훈련할 것도 뭐 배는 거니까 나는 사람도 잘 못 있어. 지금도 셈이어서 법에만 누가 말기만 안 된다면 자음을 하면 난 그대로 난 뜯어먹을 자신 있어. 성격이 그렇게 포악하다고. 그게 나는 그 군대 가기 전에는 뱀도 겁내고 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나이 60이 지금 다 돼가는데도 지금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 공장한테 나는 오늘만 살고 절대 나는 못 살 것이라는 그게 내 몸에 너무 배해가지고 그게 평생을 가쁘니까 이렇게 돼본 거야. 갇힌 생활 속에서 저질러진 인간 개종. 자신들이 사회라는 더 큰 감옥에 버려진 부적응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긴 시간이 흘러야 했다. 사실 다시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가버리고 싶더라고요. 다시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개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내 눈을 안 보고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죽는 거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여기에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많죠. 지가 뛰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해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저버린 약속에 대해 해명하는 사람은 없었다. 가해자는 없고 전과자와 자살자, 정신이상자 집단이 양산된 셈이다. 정신요양원에서 만난 한 대원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밑바닥 삶을 전전해야 했다. 이 뭘 지면은 꼭 앉아서 일어나요. 그럼 왜 그러나 그랬더니 여기 양쪽에 뼈 있죠? 요걸 잘라서 파는 거예요. 그 생활이 그때는 그렇게 좀 비참했고 남자 그 정자 있죠? 이것도 매매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당뇨와 고혈압에 하치마비 증상까지 나타나 40분 이상을 자지 못한다. 가족을 못 본 지 20년. 가족에게 무거운 짐만 지웠던 삶이었다. 그래도 술을 그렇게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약 먹고 그래도. 그래 이제 어쩌 보면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내가 항상 칼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 강도랑 여기서 한번 해갖고 우리 애들 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충남 당진의 외진 숲. 김수찬 씨는 아예 숲속 폐가로 숨어들었다. 세상과 연결된 모든 끈을 끊어버린 것이다. 버려진 이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41년간의 침묵. 그는 누구에게도 부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결혼한 지 60년이 되어가지만 부인과 함께 산 세월은 10년이 못된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북파 공작에 성공했지만 다시 북파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이중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시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그 사이 아들은 사고로 죽었고 자살을 결심한 것도 수십 번이었다. 내가 동대문 37호다 말이지. 그럼 동대문 37호는 대한민국에서 부여한 암호다 말이지. 그럼 대한민국에서 파견한 간첩인데 그거로서 갔다 왔는데 내가 어디 간섭이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2차 공작을 해가지고 다시 월북을 했다 오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게 무서워서 내가 못 가고 지금 여기 남았는데 어디 그때 간섭이가 말이야. 경남 양산숲에 움막을 짓고 7년. 다시 당진 숲의 폐가에서 18년. 38선을 훨훨 넘나들던 젊은이는 분노의 세월 끝에 초라한 노인으로 변해버렸다.
북파 공작원이라는 전력 하나로 일그러진 80생에 원망도 사라진 세월이었다. 내 인생은 포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는 게 한 달이면 날이죠. 눈물을 흘리는 게 20일인데요. 넌 몰래. 왜 그거 신경이 어딜 갔어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내가 지금 말이 솔직한 얘기가 개인이라고 누구라 개인이 나를 이렇게 남겼다 그러면 벌써 같이 갔을 거예요. 그 큰 국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국가가 아니라면 벌써 끝났어요. 내 인생도 끝나고 상대방도 끝나고. 국가가 상대히 내가 유력하지 않아요. 단 내가 예를 들어서 솔직한 얘기가 네가 목숨을 걸고 네 한풀이를 하나 가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폭탄을 들고 오더니 네가 자폭할 겁니다. 김 씨가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가족에 대한 석죄라고 했다. 그 마음으로 김 씨는 분노와 한을 태워버리는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파 공작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이었다. 정보 수집과 적진 교란 활동으로 정규전을 지원한 것이다. 이땐 유격부대들도 첩보전에 동원됐다. 공작원의 대부분은 이북 출신자였다. 처음 창설된 첩보부대는 51년 육군 정보국 산하의 HID였다. HID는 서울 정릉의 청수장에 본부를 두고 북한산을 무대로 훈련했다. 전쟁 중 약 400명의 요원이 배출됐다. 당시 부대장은 이철이 대령, 교육대장은 전설적인 전투 기록의 김종벽 소령이 맡아 특수부대의 면모를 다졌다. 군 관련자가 비밀리에 빼돌려 공개된 종결공작원 명부는 53년부터 만 1년 동안만도 888명이 동원됐음을 확인하고 있다. 14세 소전을 포함해 27%가 10대 공작원이었다. 음지에서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요원들, 또 전사들은 희생된 동료들에 대한 짐을 덜지 못하고 있다. 난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김석환 부대가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하고 전멸당했죠. 뭐 전멸당했다는 게 예. 그거 정말 알아보셔야 되는데. 50년 전에 HID 본부 청수장은 이제 낡은 시유지터가 됐다. 군인으로서의 기록도 없고 이름도 남지 않은 이들의 마지막 훈련장이었다. 교육을 한 3개월씩 1기, 2기, 3기 다 받고 나서 이제 1기는 소해, 2기는 라크산, 3기는 동해. 다 전멸당했잖아요. 전멸당하고 지금 살았더니 한 30명 살았는데 한 1000명 중에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상기생은 한 명도 못 돌아오고. 그렇게 하고 일기생은 다 행명불명은 되고 말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대부분 전쟁이 남긴 병거와 씨름 중이다. 18 처녀 시절 미군의 켈로 부대원으로 첩보 활동을 했던 김병직 씨. 김 씨는 3차례에 걸쳐 특비 문서를 전달하다 인민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이 상처지.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난 뭐 50년 만에 처음 보는 건데. 전장에선 철사로 상처를 얽어매는 응급조치가 전부였다. 상처는 대장마비와 신우염을 불러왔다. 한 사람 책탁 맞아 죽었는데. 이렇게 꼬매고 그냥 이렇게. 총상이 남긴 고통 또한 적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그걸 저 벨 몽땅에서 밖에서 다 이게 잡아서 지금 같으면 깨끗하게 잘 꼬맸을 거야. 이렇게 상처 안 나지. 근데 그 전이라 이렇게 됐지 뭐. 지댕이 같은 게 여기 쭉 있었거든.
세 번째에 가서 그걸 띄워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김 씨가 신장투석을 받으며 앉기도 불편한 처지가 된 건 이미 오래. 그것도 내가 불러 해줬는데. 발각되면 자살하라. 훈련도 없이 북파된 김 씨가 받은 교육은 그게 다였다. 넘어가다가 돌아 들어오면 미군이 쏴. 그러니까 그냥 고지에 넘어갔지요. 무명전사 많아요. 떨어져서 죽고 고지 올라가가지고 무명전사지. 구사일생으로 살아오는 사람 있고 대충 얘만은 다 죽어. 49년부터 간호병 일을 했던 김정혜 씨도 전쟁 중엔 북파 부대에서 일했다. 많이 부상당해가지고선 몸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적군한테 냉기지를 못하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사나서 그냥 죽이고 주사나서 그냥 없애버려요.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고통스러우니까 한 5-6번은 못하겠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냥 뭐 탈이 죽이는 정도로 그냥 막 오두이로도 주사를 탁탁 놔서 그냥 죽게 하니까. 김기영 씨는 장기 공작자였다. 신의주에 머물며 비밀 정보를 모으고 9년간 남북을 오가며 첩보망을 구축했다. 그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일반장의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상용사 자격도 얻지 못했다. 네,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관절을 뚫어가지고 여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지금 이렇게 굴복이 돼서. 그 저쪽에도 있습니다. 이 팔은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일로 나왔는데 이건 뼈가 다 이제 부스러진 거예요. 다시 이렇게 여기하고 그래서 등 뒤로 접어야 하시나 봐요. 네. 등 잠깐만 둘러보시겠어요? 안에다가 여기. 여기. 그 당시 저는 뭐 처마 사람이 사람을 죽이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포위해가지고 사격을 하니 뭐 꼼짝 할 수도 없이 그 사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슴을 먼저 맞았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쓰러졌는데 눈이 많이 쌓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총살을 당해서 죽었던 몸이니까 다시 죽는다는 걸 부럽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명령에 응해가지고 다시 폭파됐습니다. 전쟁 후 20여 년간 북파 공작원들은 얼마나 희생된 것인가. HID 1기생 박보서 씨는 89년부터 사망 실종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 바로 안영준이 묘고 작전 중 주검을 수습하지 못했던 동료 3명의 가면은 지뢰지도로 변해 있었다. 비석마저 사라진 채 사망자 통계에서 누락된 일이다. 동해안 여도 섬에도 있고 지금 장산곳 그 밑에 거기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소섭대에서 명매도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100년도 후에 이제 초도, 속도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발굴하고 봐야 됩니다. 북한 지역엔 또 몇 명의 요원이 잠들어 있을까? 개인으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통계는 군 정보사가 내놓은 7,726명, 5천여 명이 사망 실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끝난 53년 이후에도 희생자는 줄지 않았다. 한 해 평균 28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그러나 군 정보사의 통계는 믿을 만한 것인가? 이후로 그 해체가 됐어요. 54년까지 미군 산하 첩보부대였던 켈러 부대의 LA 지부. 이들은 당국의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켈러 부대원만 해도 당국의 통계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라는 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존자가 한 3-4천 명 가까이 되고요. 또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확인된 것만 해도 그것도 한 4천 명 가까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인원이 벌써 8,000명인데 누가 연고자가 있어야 그 사람이 내 아들도 죽었다 뭐 누가 죽었다 할 거 아닙니까? 연고자가 없어요. 그 사람 죽은 거는 하나 그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 북파 공작을 지휘했던 국군정보사령부 7,726명은 명단도 없이 숫자로만 존재하고 있는데 관계자는 그 숫자조차도 부인했다. 우리 발표가 나오세요. 이런 숫자는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고, 명단은 있죠. 공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단이요? 명단은 안 되지. 명단도 있고, 그 마이크로 필름 같은 거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웃겨. 미군 휘하에서 희생된 북파 공작원들 역시 지금껏 비밀에 쌓여있다. 한 미국인의 조사를 통해 희생의 규모를 엿볼 수 있었다. Who fought for the Americans. 한국과 베트남의 미군 첩보전을 연구해온 마이클 E. 하스. CIA와 법정투쟁을 벌이며 비밀 문서들을 해제시킨 그는 미국의 실패한 작전 결과를 제시했다. And nobody came back. 한국전에서의 대북 첩보 활동 결과를 평가한 CIA의 극비 문서. 전쟁 기간 중 북한 지역에 보내진 수천 명의 한국인 첩보 요원은 100% 사망했으며 희생자 숫자와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CIA의 작전은 결국 도덕적으로도 실패였음을 밝히고 있다. Most of the agents that were lost in the last 2 years of the war. In fact, by the last year of the war, 1952-1953, virtually no agents returned alive. By 1953, all of the missions into North Korea, the parachute missions by the partisans, were essentially suicide missions. The success rate was 0. No one came back. 당시 CIA의 훈련 교관이었던 애치슨 역시 CIA를 비롯한 미군의 실패를 토로했다. 또한 당시의 자료들을 제시하며 숨진 북파 공작원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CIA, look after these guys. Do something for them. That the CIA and the Army and other people wasted the Koreans who volunteered, and that it was a bad program. It was not. Maybe it was an impossible program. 미국의 대북 첩보전은 극동사령부와 CIA 두 개의 별도 지휘부를 두고 운영됐고 각기 여러 부대가 활동하면서 마찰이 일기도 했다. 미군과 CIA는 중공군이 있는 만주 지역에 이르기까지 적진 깊숙이 한국인들을 공중 침투시켰다. 그들은 훈련되지 않은 요원들이었다. 희생은 클 수밖에 없었다. I think that the emphasis was not, by the United States Air Force, was not sufficient. But primarily the reason was that we just wasn't professional, nor were the agents that well trained. 미군의 지휘 아래 수백 명의 공작원들이 한꺼번에 바다 한가운데 수장되기도 했다. 살아 돌아올 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무리한 작전의 결과였다. 함께 침투한 영도부대원 800여 명 전원이 사망하기도 했고 한 배에 탔던 대화대 171명 전원은 수장됐다. 생존자들 역시 당국의 북파 공작원 통계를 의심케 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지금도 새롭게 북파 사실을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루에 옮겨요. 만날 이렇게 증거 항상 되돌아오면 또 쓰고 되돌아오면 또 쓰고 한 게 똑같은 진정서들이에요. 이게. 자기가 언로에서 갔다는 거 그것까지 다 써 있는데
이런 거를 너무 믿어주질 않아요. 84년도네, 이거네. 네, 84년도에. 저 어디서 근무했는지 알아요? 대답해, 여보 대답 좀 해봐. 아니, 그때 어디 근무했어요, 그때요? 그땐 6.25 때, 6사단 19연대. 첩보대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 안 나요? 이북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걔. 북파 사실을 증명하려면 2명의 보증이 필요하다. 전노인의 보증인은 한 사람뿐이다. 이 살아있는 사람이 증명을 해줘도 안 된다고 이게 다 날라왔으니 뭐를 증명합니까? 나중에 목사님 노인은 치맥기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잊어버리고 물증을 내려는 물증은 모르네요. 글쎄 해주지도 않는 제대증을 할 수도 없고.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 친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죽었어요. 또 그러나 고향에도 pä빵으로 다녀서 그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9번 답장했어. 9번 답장했어요. 9번. 이거 올 적마다 지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전노인의 마지막 바람은 지극히 단순하고 간절한 것이었다. 그간의 진정서만도 수십 장. 어렵게 받아낸 9번의 국방부 답변은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고 있다는 얘기들이었고 결국엔 근무 사실이 없었다는 것으로 지어버렸다. 희생자 기록에서 누락된 또 한 부류가 여성 비밀 공작원들이다. 암호명 레빗으로 불렸던 비밀 공작원들은 생존자도 없고 명단도 비밀에 쌓여있다. 그런데 마이클 이 하스는 레빗 부대 비밀 요원들의 모집을 당시 영부인이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맡았다고 보도했다. 미모의 예술계의 여성들이었다. 당시 미군과 돈독한 관계에 있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연극 등 예술계의 대모 역할을 하고 있었다. Madame Ree gave us a party for Bob when he went home in Daegu and honored us. But she was the one that had the female spy corps. Mm-hmm. Was my understanding from Bob, who dealt with her frequently. Mm-hmm. And so she was definitely involved in selecting the females. They were the elite, the professionals, the ballet dancers, and people like that, the arts. 60년대 이후에도 북파된 의문의 실종자를 찾는다는 사연은 줄을 잇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언제 어떤 과정에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 훈련과 공작, 전 과정이 베일에 가려진 때문이다. 그때 같은 동기가 생활하면서도 뭐 밤에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자꾸만 안가로 간다느니 근데 안가로 간다느니 뭐 이러고서 없어지니까 그게 어떻게든지 알겠습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각 데려다 뭐 간다 이러고서 하나씩 둘씩 없어질 때는 그러려니 하야죠 뭐. 개 중에는 또 특히 이제 어쨌든 세뇌 교육이 좀 덜 됐든지 뭐 이래가지고 임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개 중에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행불자죠.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물론 그쪽에서 어쨌든 대출 당했는지 아니면 어디로 뭐 데리고 갔는지. 지난해 12월 당국은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그간 59년까지 동원된 민간인의 일부로 제한했던 대상은 50년 6월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북파 활동을 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했다. 북파 공작원들이 유공자 대상에 든 것이다. 그러나 법안은 바뀌었어도 해결 과제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북파 활동을 했다는 사실과 활동 중 부상당했다는 사실 등은 여전히 인정받기가 힘든 현실이다. 타고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때? 64년도 2월 23일 날 임무 수행 중에
북방 항제 선상에서 지뢰 폭발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여기 하얀 점이 전부 다 파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이 파편입니다.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정확한 증거가 네. 더군다나 그 64년도께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정부서 측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인정을 안 했습니다. 처음서부터. 프로 권투 선수를 꿈꿨던 김정복 씨 역시 물색관의 꾀임으로 북파 공작원이 됐다. 그러나 18개의 파편을 얼굴에 심어놓은 지뢰 폭발 사고를 국군통합병원에서 증명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김 씨는 지금까지 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생사를 모르는 요원들의 가족들 또한 이번 개정의 수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증명할 무엇도 없는 것이다. 내가 아빠 소리도 못하게 어쩌겠는데. 허인행 씨는 남편이 북파 공작원이 된 17개월 만에 시신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었다. 그러나 라면 상자에 담겨온 고인의 뼈는 어느 하나 맞지 않는 각기 다른 유골이었다. 남편이라고 인수할 수가 없었다. 남편 조명환 씨는 공군 상사였다. 공군 수사대에서 북파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는 군무이탈자로 군 범죄 기록부에 남았다. 당시 난데없는 유골을 받아 화장해준 사람은 허인행 씨였지만 지금도 그녀는 당시의 유골이 남편이 아님을 굳게 믿고 있다. 제 소원은 저만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 유가족들의 소원이에요. 생사하긴 해줄 거. 또 명예회복을 시켜줘야죠. 자기네가 끌어갔지, 응? 그러면 명예회복은 시켜줘야 돼요. 동료들이 이름을 확인해 세운 북파 공작원의 위패 3,875위. 아직 얼마나 더 많은 위패가 서야 하는지는 이들도 알지 못한다. 체포되어 북한에 남은 공작원의 수와 생사 확인도 이 시대가 풀어주어야 할 숙제다. 그늘 속에 외면됐던 이름 북파 공작원. 임무만 있고 권리는 없었던 그들이지만 조국이라는 숭고한 이름은 아직 그들에게 유효한 것이다. 저희들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구호가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조국이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우리는 조국을 버린 적이 없다.